제가 준비한 사연은 첫눈에 반한 아내 유분수 씨와 결혼해서 딩크족으로 잘 살고 있는 남편 어떻게 씨의 얘기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피해자가 누군지 알아요. 그래요. 네. 어떡해. 네, 다 끝나도 또 똑같이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다. 남편 어떻게 씨는 그 유분수 씨와 결혼을 한 다음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아이 없지만 아이 없는 점에 대해서 서로 합의가 된 상황이었고 부족할 것 없이 평온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부가 함께 자고 있는데 갑자기 아내 휴대전화에서 문자 메시지 알람이 울립니다. 사실 이거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날따라서 남편이 촉이 좀 그랬었던 거예요. 쎄한 날이 있어요. 뭔가 띠리 울리면 조용한 밤에 그러나 봐. 뭐지? 이럴 때 있어요. 그때 이제 와니 씨는 주로 냉장고 문을 열고 있죠. 우리 남편은 라면을 끓여 먹고 있어요. 뭐지? 이랬는데 느낌 세는데 나가보면 라면 끓이고 있어. 라면 끓여 먹고 있어. 예. 쎄한 느낌으로 딱 봤는데 안에 내용이 보고 싶다. 당신이 없으니까 밤이 너무 허전하다. 밤이 아이고야. 네, 이런 내용이었어요. 배우자는 옆에 자고 있고? 막 손 떨리고 막 하얘지고 막 심장이 막 두근두근 막. 어떻게 씨도 이제 이 당황스러운 상황을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하다가 일단은 자기가 좀 생각이 정리될 때까지 이 사실을 함구하자라고 결론을 내리고 티를 안 내고 그냥 일상생활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 어떻게 씨한테는 위로 누나가 한 명 있었는데요. 어떻게 씨가 한참 동안 이제 아내 불륜에 대해서 고민하던 그때 누나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누나가 부부 동반으로 1박 2일 휴가를 나가자 이렇게 연락이 온 겁니다. 어떻게 씨 부부와 누나 부부는 굉장히 친밀한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누나 부부와 어떻게 씨 부부가 같이 놀러도 자주 다니고 가족끼리는 흔한 일이죠. 네, 뭐 그렇게 불편한 마음으로 누나한테 말도 못하고 1박 2일 캠핑을 떠납니다. 캠핑 떠나보시면 아시겠지만 캠핑 떠나면 할 일이 많잖아요. 뭐 텐트도 치고 네. 짐도 풀고 요리도 해야 되고. 네, 예. 그래서 이렇게 일을 하는데 어떻게 씨의 아내가 조금만 막 이렇게 짐을 나르거나 뭔가 일을 좀 하려고 하면 유독 매형이 매형이 제발. 너무 친절하게 대하죠. 또 느낌이 쎄했겠죠 뭐. 사실 그냥 매형이 친절한 거 가지고는 사실은 그때 뭐 어떤 생각이 있었던 거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런 설마가 꼭 사람을 잡습니다. 네 사람이 같이 고기를 먹고 술을 마시고 제일 먼저 취한 남편이 먼저 누나 부부를 남겨둔 채 문제는 술 취해서 먼저 들어가면 안 돼. 끝까지 남아있어요. 그 자리를 술이 좀 지켜야 돼. 세야 돼요. 술이 강해야 돼. 아니면 먹지 마. 남편 없는 사이에 또 뭔 일이 일어난 겁니까? 맞습니다. 아유. 그 상황에서 들어가서 잠을 자다가 중간에 잠시 깼어요. 그리고 텐트 밖에 나왔는데 두 사람이 지난 스킨십을 했어요. 어떡해. 왜 그러냐? 거기서 왜 하노? 여행을 아니 가서- 그러니까. 그럼 다른 데서는 해도 돼요? 박 변호사님 딴 데서는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아니 예의 거기서 왜 하는 예의가 거예요? 아니 그럼 혹시 그 아내한테 문자를 보냈던 그 불륜담이 혹시 매형이었던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식을 어떻게 했어요? 일단은 이제 마음을 좀 진정시키고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침착하다, 침착해. 네. 아내가 평소 그 당시에 이제 야근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매일같이 늦게 왔었는데요. 사설 탐정을 붙여가지고 확인을 해보니 아니 사실 야근이 많았었던 게 아니고 칼퇴근을 한 다음에 모텔을 드나들고 있었던 어머나, 겁니다. 아 도저히 같이 살 수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혼을 결심을 했고요. 네, 이혼을 해야지라고 준비를 하던 중에 아내가 먼저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으니까 이혼을 하자라는 요청을 해온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유분수였구나. 적반하장도 유분수여서. 맞네. 화가 난 어떻게 씨가 그 길로 누나에게 달려가서 지금까지 아내와 매형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증거들을 전부 누나에게 보여줍니다. 야 풍지박산이다 진짜. 그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어떻게 씨와 누나 부부 모두 명백한 유책 배우자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상처가 너무 커서 이제 하루빨리 결혼 생활을 청산하고 싶다라고 양쪽 집안 다 결론을 냈어요. 그리고 원만하게 협의 이혼을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예.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네. 두 부부의 협의 이혼이 이혼 소송으로 바뀌는 일이 발생합니다. 협의 이혼은 이혼 신청서를 제출하고 숙려 기간이 지난 후에도 양측의 이혼 의사가 그대로면 이혼이 결정이 됩니다. 숙려 기간은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그리고 없으면 한 달의 숙려 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네, 아까 근데 이제 그 어떻게 부부는 딩크족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 기간 숙려 기간을 가졌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반대로 이제 누나 부부는 아이가 있어서 3개월의 숙려 기간을 가져야 했는 상황이었는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내연 관계에 있었던 어떻게 씨의 아내와 매형이
이 기간을 참지 충격 못하고 기간. 하루라도 빨리 같이 살고 싶다면 법적으로 이혼이 성립되기 전에 살림을 합쳐버린 겁니다. 야. 와. 야, 진짜 너무 뻔뻔해서. 와 진짜 세기의 사랑 납셨다. 와. 더 기가 막힌 건 두 사람이 한 집에 들여놓은 살림살이입니다. 밥솥이며 소파며 전 남편, 전처와 함께 쓰던 물건들을 그냥 양쪽에서 가지고 올 수 있는 걸 다 가지고 와서 합친 거예요. 하지 마. 진짜. 아, 추접스러워. 이 법률상 부부면은 이제 친족 상도례라는 법률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부부간 절도죄로 처벌을 할 수가 없어요. 아니 각자 쓰던 살림살이를 가져올 그 생각을 하다는 게 정말 기가 찰 노릇인데 아니 이게 이혼 소송은 당연히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씨와 누나가 이긴 것으로 좀 생각이 되는데요. 네, 어떻게 씨의 아내와 매형이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사실은 너무나도 명백하죠. 당연히 승소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고요. 각자 배우자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3천만 원은 그분들이 가져간 세간살이 다 합쳐도 그 정도는 나오겠어요. 네, 너무 너무 좋죠. 약하다. 사실 이런 가족과의 그릇된 만남은요. 저희가 불륜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넘어서 천륜을 어기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그런 현실뿐만 아니라 연예계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중에서도 이번에 충격적인 상대와 불륜설에 휩싸인 한 남자 배우의 이야기를 해드릴까 하는데 심지어 이번 사건은 살인 사건과도 연관이 돼 있습니다. 불륜이랑 살인 사건이요? 일단 이 배우는요 2번의 결혼 그리고 2번의 이혼을 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아내와의 이혼 소송에서는요 위자료가 무려 4,500억 원이었어요. 요거는 뭐 미국에 가깝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불가능한 소송이에요. 그래, 이 정도 재산 규모면 탑스타야. 탑스타. 할리우드네, 할리우드. 이 스케일이 다른 위자료의 주인공이 누군지 먼저 말씀드릴게요. 누구예요? 영화 휴생크 탈출 그리고 다크나이트로 유명한 모건 프리먼. 이야. 너무 유명한 사람이잖아.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고 정말로 신사적인 역할을 많이 해왔잖아요. 근데 이분의 첫 번째 부인은요. 자넷 아데어 브래드쇼라고 1967년에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79년까지 12년간 결혼 생활을 이어왔으니까 그래도 꽤 했죠. 그리고 이혼을 했고 1984년에 무대 의상 디자이너인 미르나 콜리 리와 재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려 24년을 살았어요. 이 정도면 굉장히 오랫동안 해로했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2008년 갑자기 미르나가 모건에게 돌연 이혼 소송을 제기합니다. 당시 모건은요 학교 선생님이었던 비연예인 메리 조이스 해리스와 4년째 외도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졌고 결국 아내는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 반응만 봐도 알아요. 뭐 앞선 내용이랑 비교해서 이 그런 정도는 뭐 약해. 무난한 약해요. 수준적인 네. 그렇죠. 뭐 그러려니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불륜 파문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메리 조이스 해리스에 이은 모건 프리먼의 두 번째 불륜 스캔들 주인공. 뭐야? 너무 어려워요. 어린데? 이게 두 번째 불륜녀라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 저 여성의 이름은 에네다 하인즈고요. 모건 프리먼과의 나이 차이는 45입니다. 아, 45? 45? 정말 충격적인 건 두 사람의 관계예요. 하지 마. 또 벌써 불안해. 이재 씨 쓰러질까 봐 먼저 말씀을 하지 마요. 해드리면요. 의붓입니다. 의붓. 스텝으로 갔어, 스텝. 의붓입니다. 할아버지와 손녀. 아이. 할아버지와 손녀. 아니 그러면 안 돼. 의붓 손녀. 진짜. 첫 번째 아내가 모건 프리먼과 결혼 전에 이미 전 남편과 낳은 아이가 한 명 있었어요. 의붓 딸이었던 거죠. 근데 그 딸이 낳은 딸이 불륜 상대로 지목이 된 겁니다. 근데 그럼 여기서 궁금해지는 거 아니 어떻게 만난 아니, 건데? 나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 아니, 어떻게 만났어? 그 넓은 땅덩어리에서 그렇죠. 어떻게 만나요? 미국은 땅도 넓은데. 네. 자, 두 번째 부인을 얘기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해가 빠릅니다. 이 미르나와 재혼을 했고 아까 말씀드렸죠. 24년을 살았다고요. 살았어. 근데 두 사람 사이에 자녀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에데나를 아주 어릴 적부터 데려와서 친손녀처럼 키워왔습니다. 더 이상하네요. 그럼 그냥. 더 이상하잖아. 자기가 자식처럼 키운 아이를 그러면은 뭐 하는 제가 거야? 안 이상하다고 하지 않았고요. 둘이 처음 만난 건 아니라고 이상하다고 했어요, 이상하다고. 야, 나 지금 갑자기 화가 나가지고. 네. 그게 말이 됩니까? 프리먼이 어떤 식으로 대처를 했냐면요. 이 에데나를 비롯해 모든 불륜 스캔들에 대해서 공식 입장을 전혀 내지 않고 침묵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 당시 위자료로는 천문학적이었던 4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4,500억 원을 지급하고 이혼 도장을 찍었죠. 사실이 아니라면 과연 프리먼이 저 정도의 위자료를 주고 이혼을 했을까? 다퉜겠죠. 그렇죠. 네.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근데
항상 그렇지만 시간은 망각을 가져오잖아요. 사람들도 이 이야기가 시들해진 거예요. 세상에 다른 일이 얼마나 많아. 그렇죠. 그런데 지난 2015년 이 이야기가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고 이 이야기는 앞선 내용보다 더욱더 충격적이죠. 잠깐만, 아까 살인 있었잖아. 이 모건의 의붓 손녀, 불륜 상대로 지목됐던 에데나가 33살 꽃다운 나이에 갑작스럽게 살해를 당합니다. 그리고 그녀를 해친 범인은요, 다름 아닌 에데나의 남자친구였고요. 대충 추측을 하건대 남자친구가 의붓 할아버지랑 그 뭔가의 불륜을 알고 화가 나서 보복범죄 이런 거 아닐까요? 1차적으로 살인 동기를 묻는 질문에 에데나에게 깃든 악령을 쫓아내기에 칼을 휘둘렀다라고 법정 진술을 합니다. 엑소시스트야 뭐야? 이상해. 갑자기 왜 그래? 자, 근데 이 말을 들은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돌연 다른 주장을 해요. 바로 모건 프리먼이 에데나를 성추행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지 이들에게는 잘못이 없다라면서 공식적으로 이 법정에서 모건 프리먼의 이름을 다시금 꺼내듭니다. 그래서 불륜설에 또다시 불을 지필 수밖에 없었죠. 자, 이쯤 되면 이전에서도 침묵을 일관했었던 모건 프리먼이 뭔가 입장을 좀 밝혀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6년 만에 입장을 밝힌 건데요. 나는 에데나와 성관계를 한 적도 없고 불륜 관계도 아니다라고 뒤늦은 해명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또 드는 의심은 모건 프리먼이 불륜의 상대로 지목됐던 그 사람이 사라지니까 이제 자기의 주장 외에는 아무도 그 지금 얘기를 입증할 방법이 없죠. 그쵸. 예. 그러니까 이제서 그런 얘기 하지 않았냐 하는 이런 생각들 때문에 사람들이 더욱더 실망감이 커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지금은 뭐 하고 계세요? 그러면 모건 프리먼? 그분 여전히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와, 오늘 정말 뭐 매운맛이겠다 생각은 했지만 상상 초월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정말.